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테슬라나 팔렌티어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주간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와 팔렌티어의 주가가 모두 크게 떨어지면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와 팔렌티어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지지선들과 이 두 주식의 하향 모멘텀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만약 이 주식들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할 경우에 어느 지점까지 올라왔다 다가 다시 리젝을 당하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패션 서비스 멤버분들과 줌 미팅 때 나눴던 부분을 간략하게 편집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테슬라와 팔렌티어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라비뉴처럼 주식을 거래하는 앱인 무무에서 이번 달 말까지 새로 가입을 하시고 2,000불만 디파짓을 하셔도 무료로 주식 30개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30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디스크립션에 무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줌 미팅을 하신 분들은 제 옛날부터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함께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이 테슬라가 지금 쭉 오르고 나서 거의 500불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요 검은 선, 요 두 개의 선이 되게 중요한 지분과 지지선 역할을 하는 지점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내려왔다가 요 아래 검은 선에서 다시 반등해서 또 정확히 요 검은색 그 지붕에서 리젝을 당하고 지금 뉴스와 함께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정확히 200 SMA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500불이었던 주식이 지금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거의. 그런 과정 중에 RSI가 85, 84였던 게 25까지 떨어진 거예요. RSI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여기에 오르면 무조건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좋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무조건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다 그럼 또 무조건 올라가요.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게 지금 하향세가 시작이 됐고, 여기 제가 이제 항상 눈여겨보는 요 9SMA, 요 20 SMA, 그리고 50 SMA까지 뚫고 내려왔을 때는 주식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주식이 이 200 SMA까지 오늘 닿고, 여기 보시면 이게 볼륨이에요. 헤지 펀드들의 매도 볼륨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보는 건데, 이 파란색 선이 평균선인데 테슬라 주식이 200 SMA에 닿고 이 볼린저 밴드의 이 하단과 200 SMA가 닿았어요.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도 강한 지지선이고 200 SMA는 정말 강한 지지선이에요. 그런데 RSI도 지금 25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매수 볼륨이 크게 들어왔어요. 이게 이 9 SMA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크게 떨어져서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콜 옵션도 샀고 주식도 좀 매수를 해서 좀 들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조금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반등을 한 다음에 제 생각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등을 하고 나서 요 9SMA 지점, 요 노란색 선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면 다시 반등하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마켓도 다시 살아날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리젝을 당한다면 요 200 SMA 밑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회사의 포텐셜을 봤을 때는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지점들은, 이런 큰 폭락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점들에 조금씩 계속 추가 매수해서 모아가는 게 후에 2030년이든 장기 투자는 그 기간 동안 봤을 때 잘 투자를 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투자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10년 후에 봤을 때는 이 지점은 정말 낮은 지점일 수도 있어요. 제가 2017년, 2018년도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계속 모아갔던 거예요. 물론 10년이 지나서 지금 수익이 몇십 배가 났지만 그 당시에는 가끔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크게 떨어져서 중요한 지지선에 닿았을 때는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고, 이게 지금 지표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반등하고 나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테슬라가 만약에 반등했다가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1차적으로는 265불이 강한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245, 250 요 가격대가 무너지면 테슬라가 다시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245 지점이 무너지기에는 이미 이 하향세가 또 강하기 때문에 이 위클리를 200 SMA가 뚫릴 만한 하향세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봐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최악의 경우 245불 선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팔기보다는 저는 뭐 조금 더 매수할 생각도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주식은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추가 매수를 했지만 이게 한 1년 후에 이 지점보다 더 오를 거라는 콜 옵션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수익이 꽤 나긴 했지만 옵션이라는 거는 요만큼만 올라도 상승 모멘텀이 강하면 콜 옵션의 가격이 확 올라요. 그래서 요만큼이 변해도 뭐 오늘 산 콜 옵션이 뭐 10% 이상 수익이 나고 막 이래요. 근데 어찌됐건 옵션을 하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 차트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좀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정말로 이 200 SMA에서 반등을 하는지 반등을 한다면 이 9 SMA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200 SMA 밑으로 떨어져서 265불과 250불, 245불 이 선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저는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RSI가 다시 이 50선 위로 올라가는지 이게 모멘텀이 상승으로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오르면 주식은 올라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줌 미팅 했을 때 2월 14일 이날이었을 거예요. 팔란티어가 120불까지 올라왔을 때 이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핀비즈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다 무료인데 원하시는 주식을 치면 이 회사의 뭐 P 밸류나 4P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팩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날 제가 2주 전에 했을 때 120불이었을 때 팔란티어의 P 레이쇼가 660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패그도 뭐 이게 막 20몇 1이면 좋은 건데 너무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때 팔아야 될지 커버콜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나 회사더라도 이렇게 고평가돼 있으면 풀백이 와야 건강한 거예요. 풀백이 와야 돼요. 풀백이 와서 가치가 어느 정도 리셋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르는 게 마음 편하지. 근데 주식을 팔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팔까 말까 하다가 팔지 않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주식의 상승 모멘텀이 강했을 때 커버콜이라는 걸 해서 주식을 팔지 않고 이제 만불 단위로 돈을 번 건데 그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커버콜을 하면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팔지 않고 일단 프리미엄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팔란티어의 풀백이 왔고 제가 멤버분들한테 이 지점 85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85불까지 떨어지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팔란티어의 커버콜을 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85불 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커버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이제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커버콜을 했던 그 콜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커버콜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제가 지켜보던 요 85불까지 떨어졌을 때 커버콜을 마무리를 하면서 33%랑 55% 수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장기 투자를 팔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는 커버콜이라는 걸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옵션 중에 커버콜을 항상 배워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죠. 요런 이유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